예, 안녕하세요. 김종호입니다. 오늘은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 행위가 위례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이제 여기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업무방해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였지만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 법리를 제시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쟁의행위를 볼 때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가 있죠. 근데 형사적으로 책임질 때 뭐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야.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그런 책임입니다. 형사적인 책임. 과거에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쟁의행위 그 자체를 위력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쟁의를 하게 되면 뭐 이게 위력인 거다 이런 시각이었는데 요 판례에서는 그렇지 않다. 위력은 반드시 모든 쟁의행위를 포괄하는 게 아니고 이 쟁의행위 중에서도 요렇게 돼야지만 그게 위력인 거다. 이걸 보여준 판례입니다. 왜 중요한 판례인가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야. 반드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 무조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형사적인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건 결과적으로는 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정한 케이스지만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이제 철도노조가 있었고요. 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했습니다. 지금은 직권중재가 지금 사라졌죠. 그런데 과거에는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중재는 구속력이 있다 보니까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혹은 단체배약에서 일방이 신청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경우는 과거에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가 있었어요. 중개에 회부되게 되면 사실상 쟁의는 못합니다. 쟁의가 금지가 되죠. 중재 재정이 나오더라도 그 자체가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업을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파업을 실시하고 검사 측에서는 이 내용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다. 이 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한 파업인 거다. 직권 중재 들어갔으면 파업 못하는 건데 파업했으니까 이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우리가 공소를 제기하겠습니다. 기소를 제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현재는 직권중재라고 하는 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긴 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이 이게 만약에 정당성을 상실한 파업이라고 한다면 이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가 있는 거냐, 이 판례 법리를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위력이다. 쟁의행위는 위력일까요? 이 견해가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봐요. 쟁의행위는 위력이 아니다. 왜요? 쟁의는 뭘까요? 부작이다. 부작이. 쟁의행위는 뭔가를 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수가 있는 거냐? 아예 쟁의행위는 위력이 아니다. 부작이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아니다. 전부 위력이다. 쟁의행위는 뭔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아무런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위력을 봐야 되는 거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과거의 판례는 이 견해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위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쟁의행위라고 하는 게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력인 거다. 그렇게 이랬습니다. 근데 이 판례에서는 그게 아니고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랄까요? 제한을 가했어요. 이 위력 중에서도 요렇게 한 쟁의행위만 위력이 되는 거다. 과거에는 이걸 무조건 위력을 봤어요. 지금 판례는 그렇지 않고 쟁의행위 중에서도 이렇게 쟁의를 한 경우에만 위력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를 부작이기 때문에 위력이 아닌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정 부분 쟁의행위도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작이라고 하더라도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품고는 있다. 그게 우리 판례의 시각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판례 시각은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 세력이 위력인데 쟁의로서의 파업은 이게 단순한 부작위는 아닌 거다. 이게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이게 실력 행사의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부작위하고는 다른 측면이라서 뭐 설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이게 부작이기 때문에 아예 위력은 아닌 거다. 이 견해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가 왜 중요한 판례인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는 거냐?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체 행동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위력인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헌법에 규정된 이 기본권의 행사를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이 판례 뭐죠?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들의 판례를 반성을 하면서 판결을 변경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옛날 판례였죠. 옛날에는 무조건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 시각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 전후사정과 경위에 비춰가지고 첫 번째로 시기의 전격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 파업이 단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예측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위력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시각인 거죠. 두 번째로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쳐야지만 위력이 되는 거 아니냐. 일종의 결과의 심각성이죠. 결과가 심각해야지만 그 정도가 돼야지만 사용자의 자유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판례 시각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현재 정당성을 상실한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위력의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시기가 전격적으로 그리고 결과가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야지만 위력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이게 판례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형사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노동조합이나 진보적인 학자들의 입장을 상당히 수용한 그런 판례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기본권 행사였는데 바로 형사범죄 처벌한다. 이건 좀 무리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전향적인 판결로서 이해가 되고 있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판례를 변경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정당하지 않은 쟁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면 구속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이제 구속요건에도 해당하고 이제 위법한 거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아예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아예 첫 단계부터 위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구속요건을 따져보는 식으로 지금 판례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기 위해서는 시기가 전격적으로 그리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쳐야지만 성립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